여러분이 알고 싶은 궁금증 꽉 막힌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국민 소통 국토교통부의 물들다. 안녕하세요. 양방향 소통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사안입니다. 제 옆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국토부 최혜리 사무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 최혜리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남상목 과장님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남상목 과장입니다. 저는 이곳 스튜디오에 올 때 좀 운전을 해서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버스 타고 왔습니다. 저는 직접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운전 좋죠. 제가 이거를 왜 물어봤냐면요. 사실 자동차라는 것이 편리한 이동수단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까딱 잘못하면, 좀 안전을 소홀히 하면 좀 위험한 그런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지난해 교통사고는 19만 8천 건이 발생하였고요. 교통사고는 아차하는 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핸들을 잡는 순간 한순간도 방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좀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최근 11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551명으로 역대 최소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1991년만 해도 13,000여 명이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요. 이에 비해서는 약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좀 높아진 그런 교통안전 의식 수준과 더불어서 정책적으로 많이 펼쳤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본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2026년까지 1,800명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방책을 좀 펼치기 위해서는요, 원인 파악이 선행이 돼야 하죠. 그러니까 주로 어떤 사고가 인명피해를 일으키는지 우리 남상목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실제로 일어난 교통사고의 영상을 보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영상 같이 보실까요? 네.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불박차 2차로로 차로 변경하고 주행합니다. 오른쪽에서 나타난 오토바이 주목하세요. 위험할 것 같아요. 대각선으로 끼어들다가 그만 불박차와 부딪히고 맙니다. 예. 아주 아찔한 영상의 장면이 있었는데 혹시 한번 같이 보셨을까요? 그 오토바이 운전자의 그 안전모가 이렇게 벗겨졌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전모의 턱끈이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1륜차 같은 경우는 신체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충돌로도 균형을 잃고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다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1륜차를 운전하실 때는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고 운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영상도 함께 보실까요? 신호 대기 중인 사거리 교차로입니다. 우측 상단에 빨간색 화물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합니다. 잠시 후 우측에서 제 신호를 받고 가던 흰색 화물차와 충돌을 하고 마는데요. 피해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흰색 승용차에 부딪히고 다급히 후진하던 승용차가 또 그 뒤에 있던 다른 화물차와 부딪히는 2차 사고까지 났습니다. 아무래도 좀 화물차는 차체도 크고 또 적재물까지 있어서 사고가 나면 더 위험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화물차의 경우에는 달리다 보면 급제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교통 신호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도 미리 감속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도 한번 볼까요? 네, 불박차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 있죠. 일시정지를 합니다. 우측에서 보행자가 건너는데요. 불박차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좌측에서 다급하게 뛰어온 보행자와 결국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보행자가 사실 다 건널 때까지 이제 우회전하는 차량은 기다려야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행 신호가 녹색불일 때는 보행자가 어디에서 횡단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일시 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꼼꼼히 챙기신 다음에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사고 영상을 통해서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무관님, 저희가 이륜차, 또 화물차, 또 보행자 사고를 좀 본 이유가 있죠. 네, 세 가지 사고 모두 교통사고 취약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이륜차 사고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 사고의 경우에도 차체가 크고 적재 화물이 있다 보니 그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보행 사망자의 경우에도 34%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사고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지금도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좀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국민들의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댓글 및 좀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전제일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전쯤에 저희 아버지께서 배달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나셨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지진 않았지만 워낙 연세가 있으셔서 후유증이 크게 왔어요. 황당한 건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돈이 없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돈으로 우선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오토바이 기사가 블랙박스를 안 달아서 과실을 따지기도 어렵고 돈이 없어서 보험도 들지 않았대요. 오토바이는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자동차보다 더 무서운데 블랙박스 좀 달고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글만 봐서는 정확한 그런 사고 원인을 알기가 어렵지만 좀 몇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우선은 이륜차 같은 경우 블랙박스를 주로 장착하고 다니시지 않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지점에 CCTV가 없는 경우 사고 과실을 따지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륜차도 보험 가입이 좀 의무화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 이륜차도 다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또 그리고 작년 7월부터는 만약에 이러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이제 권고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로 1년 이상 무보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이륜차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시키는 그런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예. 좀 이렇게 뭐 징역도 살 수도 있고 또 벌금도 어마어마하고 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로 도로를 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배달 이륜차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만큼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 상황인데요. 연간 보험료가 178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많이 높긴 하네요. 네, 가정용 오토바이에 비해서 약 10배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무보험 가입률이 40%대로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운전자는 물론이고 좀 아까 사연의 글처럼 사고를 당한 피해자분들에 대한 좀 보상도 좀 잘 안 되게 되는 그런 보장을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많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이륜차 주행을 위한 좀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토부에서는 작년 5월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공제조합에서는 시중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책정해서 가입률을 2배 수준인 약 80% 수준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그럼 저렴하다면은 얼마 정도나 좀 저렴해질까요? 현재 연평균 약 178만 원에서 124만 원까지 약 30% 정도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업으로 단기 배달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월간제, 시간제 보험 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블랙박스를 달지 않는 경우도 사실 이륜차 사고에 대한 지적으로 많이 제기가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블랙박스 같은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약 5%,
그다음에 안전장치를 장착하면 약 3%, 그래서 총 8%의 보험료 할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받아도 할인을 해주고 블랙박스를 달면 또 할인을 해주는 정말 좀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참 좋은 정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둘맘님이 이제 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최근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애들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데 배달 오토바이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막 들어오더라고요. 애들이 있는데도 위험하게 운전하는 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오토바이를 쫓아갔는데 속도도 빠르고 번호판도 너무 작아서 번호가 안 보이더라고요. 꼭 뺑소니를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따라가면서 보면 오토바이 번호판은 워낙에 이렇게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륜차 번호판은 지금 아시다시피 후면에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동차의 경우 520에 110mm 규격으로 되어 있고 이륜차의 경우 210에 115mm 규격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보다 훨씬 좀 작은 사이즈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번호판이 작으면 사실 뭔가 불법적인 것을 단속할 때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늘 9월부터 이륜차 번호판의 규격을 확대하는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서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529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이 밖에도 이륜차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또 논의 중인 대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면허 확인으로서 오늘 7월부터 배달 이륜차 운전자의 운전 면허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이라는 게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온라인에서 경찰청에서 정보를 받아서 면허 정보가 구축되어 있고요. 그래서 종사자분들이 취업을 하실 때 이제 사업체에서 직접 운전 면허 정보를 입력해서 운전 면허가 유효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철도 999님의 글인데요.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카캐리어 사고가 나오더라고요. 악덕 업주가 과적을 지시해서 자동차를 3대만 실어야 하는 카캐리어에 5대씩 싣고 달리다 사고 나는 걸 보니 위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도로에서 화물차를 만나면 언제 쏟아질지 몰라서 무서운데 과적 관행은 뜯어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도로 위에서 가장 위험한 게 또 화물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보면은 절반 가까이가 화물차 교통사고였습니다.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약 2.56명 수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대비 1.9배 수준으로 다소 좀 높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일단 거의 절반가량이 화물차 사고로 인한 거라고 하니까 그만큼 치사율이 높다라는 게 더 확 느껴집니다. 화물차 사고를 위한 방지 대책이 좀 시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는 노후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차량 정기 검사 때 확인하도록 하여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사연에 나오는 것처럼 또 과적 화물차에 대한 정책도 좀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화주가 과적 등의 불법 행위를 지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경찰청,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과적이나 불법 운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단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과적도 과적이지만 사실 과로로 인한 이제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졸음 운전도 사고의 고질적인 그런 원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졸음 운전을 막기 위해서 휴식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 10월부터는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은 트랙터에 대해서는 운행 기록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쉬어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7개소, 그다음에 졸음 쉼터 19개소, 그리고 화물차 라운지 3개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선재옥과 달련님이 써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버스가 오는 걸 보고 횡단보도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 뛰어가다가 우회전 차량과 부딪힐 뻔한 적이 있는데요. 운전자가 갑자기 뛰어오면 어떡하냐? 라고 되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참내 어이가 없어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 아닌가요? 왜 우회전 차량이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지난해부터 사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가 시행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은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전방 신호가 적신호일 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셔야 되시고요. 나의 전방 신호가 녹색불이라고 할지라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고 하면은 운전자는 서서히 서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법 개정 이후에도 우회전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22년 우회전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58명 사망자가 발생한 데 반면 23년 작년에는 63명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전체 사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줄었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우회전 차량 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늘었다고 하니까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무관님, 정부에서 정책을 준비 중이시라고요? 네, 우회전 차량 사고는 화물차 같은 대형 사고에 의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차고가 높아서 이제 사각지대가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대형 차량에 대해서 우회전 사각지대 방지 장치를 시범적으로 장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는 우회전 신호 위반 차량에 대한 무인 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버스는 사각지대도 위험하긴 하지만 좀 승객을 많이 태우는 만큼 또 기사님들의 안전운전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동영상을 본다든지 뭐 통화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올해 7월부터는 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가 운전 중에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위험 모니터링이 조금 필요한데요. 이에 버스 500대에 대해서 저희가 AI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도로 상황이나 그다음에 운전자의 위험 운전 행태를 감지하는 안전운전 분석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수집해서 운전자의 개인별 위험 운전 습관, 이것을 분석해서 컨설팅도 시행을 하고 운전자 간 비교 평가 결과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운전자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떠한 운전자분께서 위험 행동을 한다면은 그분께는 이제 교육을 하고 또 우수한 운전자께는 또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보행자 사고에서 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또 아무리 생각해도 뭐니 해도 어린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도 더 강화가 된다고요? 먼저 세종시 한계소에서 지난 4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의 위치, 주행 방향을 인식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충돌 위험을 경고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도 단절 구간이나 아니면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이제 통학로 위의 요소에 대해서는 통학로 위험 요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고령자,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교통약자로서 또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잖아요.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는 1,24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이 수치만 보더라도 대책이 시급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어르신들은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보호 정책도 마련 중이시라고요? 고령자분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을 인근을 지나는 도로 67곳을 선정하여 마을 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행로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시골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도로가 뭔가 보행로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길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대문을 열면 바로 도로가 있기도 하고 보행로만 제대로 만들어도 사실 좀 사고는 확실히 줄어들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사연은 한번 또 읽어볼게요. 다 함께 차차차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택시기사입니다. 요즘 도로에 포트홀이 너무 많아요.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서 조마조마합니다. 혼자 사고 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손님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나면 아유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과장님, 운전 중에 이렇게 포트홀을 만나면 사고 확률이 확실히 좀 높아지나요? 포트홀을 발견하고 이러한 도로를 지나갈 경우 휠이나 타이어가 손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포트홀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차로를 변경하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도로의 지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포트홀은 주로 폭설이나 폭우 등 자연 현상이나 또는 화물차의 무거운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트홀이나 시설물 파손 등 턱맞춤 불량, 이런 안전운전에 취약한 지점을 발견하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 이용 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 앱을 통해서 도로관리청에 신고해 주시면 개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홀이 사실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만큼 운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신고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를 부르는 건 사실 내 도로 위에 포트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사고 다발 구역도 우리가 또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정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현대 사고 다발 구역 그리고 도로 폭이 협소한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541개소에서 저희가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까지는 국도의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위험 관리 구간 방안을 제공하는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가 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번 시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알아봤는데요. 사무관님 어떠셨나요? 네, 요즘 킥보드와 같은 공유 PM에 대해서도 위험 요소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맞아요. 대여 업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다렸던 부분입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아마 목말라 하던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과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모든 운전자분들은 차에서 내리시면은 결국 보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하여서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요. 저부터 늘 기억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저도 보행자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